오늘까지는 많이 덥겠지만 그래도 기나긴 폭염이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광복절과 다음 주 화요일 말복이 지난 뒤부터는 폭염이 점차 누그러질 텐데요. 자세한 폭염 전망을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 날씨 전망을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매주 덥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건가요? 네, 그야말로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의 경우 더위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어제 경북 경주의 수온주가 무려 39.4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또다시 올해 전국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북 경산 하양에서 40.3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식 기록을 관측하는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온 순위에는 오르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만큼 올해 더위가 정말 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4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덥겠고요. 광주가 36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오늘도 강력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로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이고요. 국지적으로는 강한 비가 내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워낙에 덥다 보니까 좀 시원하게 소나기라도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소나기 소식이 또 이렇게 반갑게 들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름이 또 덥기는 정말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워서 아예 한반도 기후가 바뀐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한반도 주변으로 공기 흐름이 막히는 현상, 이른바 블로킹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열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뜨거운 지역은 더 뜨겁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한반도를 두고 사방에서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우리나라 지상으로는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열대 공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마가 끝난 뒤에 우리나라 여름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무더위 패턴인데요. 네. 하지만 올해는 중국 북부와 몽골에서 이상고온이 발생을 하면서 강력한 열파까지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불을 하나만 덮고 있었는데 올해는 두꺼운 이불을 한 겹 더 덮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이 열파의 중심들이 한반도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 뜨거운 공기가 상층에서 짓누르다 보니까 햇볕을 막아줄 구름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볕이 강하게 쏟아지다 보니까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불을 한 겹 더 덮고 있다. 정말 공감이 갑니다. 이번 폭염 보도를 보면요. 역대급이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각종 기록들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고 하죠. 네, 최악의 폭염이라고 말하는 1994년을 넘어섰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올해 폭염이 최근 20년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위임은 확실합니다. 기온만 보더라도 94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94년 여름 대구와 경북 영천의 수온주가 39.4도를 기록했는데 어제 경북 경주가 39.4도를 보이면서 동일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 밖에 경북 영천이 39.3도, 합천이 38.8도 등 대부분 지방이 94년 기록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공식적으로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경북 경산의 경우 40.3도를 기록하면서 40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특보 기록도 새로 세워졌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과 울릉도를 제외하고 전국 모든 내륙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있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것은 특보제가 시행된 지난 2008년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또 온열 질환자 수도 역시 벌써 1,400명을 넘어서면서 온열 질환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기록이 아닌 만큼 이제는 좀 기록 행진이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 더위 언제쯤이면 누그러질까요? 네, 정말 3주 가까이 지속된 폭염에 이제 좀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긋지긋한 폭염 이제 한 사흘에서 나흘 정도만 더 견디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일 폭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었는데 드디어
더위가 좀 누그러질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예측대로라면 이번 폭염은 광복절 연휴가 끝나는 시점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번 광복절 연휴까지는 더위 대비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내일도 대구가 36도, 광주가 34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소나기 예보가 있어서 서울이 32도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광복절 이후부터는 전국의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때가 말복이기도 하는데 복이 지나면서 더위가 좀 누그러집니다.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 중부지방부터 폭염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밤잠 설치게 하는 열대야도 주 후반쯤이면 조금씩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덥다 보니까 태풍이 기다려질 정도인데요. 물론 태풍 피해는 없어야겠지만 지금 한반도에 혹시 태풍 소식은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태풍이 워낙 강력한 비바람을 몰아치기 때문에 사실 여름철의 경계 대상 1호입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오히려 또 태풍이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일단은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최악의 여름이라 불렸던 94년에도 이른바 효자 태풍이 있었습니다. 제13호 태풍 덕의인데 이 태풍이 당시 절묘하게 한반도를 비껴나가면서 극심했던 폭염과 가뭄을 해소시켜줬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이 덕의 같은 효자 태풍이 좀 간절한데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다음 주 7호 태풍 찬투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태풍이 올여름 폭염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가지 진로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태풍이 만약 일본 동쪽 해상으로 진출할 경우 현재 꽉 막혀 있는 기류가 해소되면서 폭염이 누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일본 남쪽으로 북상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열대 공기를 몰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폭염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이번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폭염의 기세만 꺾어주고 물러간다면 정말 효자 태풍 노릇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연휴만 버티면 된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